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산시가 인구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결혼 축하금 1,000만 원 지급을 발표했다가 중단하자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행정사무검사에서 아니면 말고식 시체 발표가 문제라며 집중 질타했습니다. 일부 낚싯배가 비응한 공공저반시설을 자신 소유의 정박지처럼 사용하거나 수천만 원의 사고 팔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는 수년째 공무원이 이어지고 있고 어민들은 구석으로 내쫓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관리감독기관인 군산해수청은 단속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인구정책을 강화하겠다며 결혼 축하금 1,000만 원 지급을 발표했다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중단했습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민원이 폭주하기도 했는데요.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니면 말고식 시책 발표가 문제라며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익산시가 2026년까지 인구 30만 명을 회복하겠다며 인구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결혼 축하금 1,000만 원 지급. 결혼 축하금 1,000만 원을 신설하여 부부의 첫 출발을 응원하고. 그러나 이 시책은 2년 지나도 시행되지 못하고 결국 중단됐습니다. 기대하고 있던 신혼부부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시책 중단으로 인한 항의성 민원은 빗발쳤습니다. 안 준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마음으로는 진짜 다른 데로 가서 그냥 혼신고하고 싶어요.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익산시가 혼란을 준 만큼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23년, 2024년 시정의 바란다의 민원이 절반 이상이 결혼 축하금에 관련된 민원입니다. 인구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도 부실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익산시는 인구 증가 정책 지원 조례에 근거해 13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대표도 포함돼 있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효율적으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을지 의문입니다. 2020년, 21년, 22년, 23년 서면 한 차례. 그래서 지금 한 5년간 거의 회의가 서면 한 차례 외에는 없습니다. 무턱대고 발표한 시책인데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중단해버린 상황이다 보니 행정의 세밀함이 부족하다는 눈총을 받았습니다. 아예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렇게 더 많이 이쪽저쪽 의견도 물어보고 사업을 추진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왜 이거를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그 이후에 추진해보지도 못하고 사업을 변경했는지. 익산시는 사업 실효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주택 분야 지원이 더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표나 그 데이터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또 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에 머물도록 하겠다며 청년층 지원 시책을 전면에 내세웠던 익산시. 하지만 말과 달리 실행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사라지면서 행정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사업이 예산과 부지 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전북자치도는 4,500억 원을 들여 새만금 200만 제곱미터의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용지와 농업용지가 부족한 데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 100만 제곱미터로 축소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청 주도로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지만 일부 시도비 매칭이 요구되고 있어 도의 재정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가 새만금 농생명용지 309를 산업용지로 바꿔줄 것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군산시는 늘어나는 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용지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새만금 개발청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부안군도 새만금 농생명용지 709를 산업용지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새롭게 수립하는 새만금 기본계획은 산업용지 확대와 광역개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청년식품창업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282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9,500여 제곱미터의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내부에는 기업 사무실과 회의실, 전시 홍보관, 영상 스튜디오, 기숙사 등이 마련돼 입주업체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교류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형 공장과 시제품 제작실 등도 갖췄고 150종 238대의 전문 장비가 설치돼 청년 창업자들이 실제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산지 쌀값이 하락세를 멈추고 수학기 이후 처음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이달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에 18만 2,872원입니다. 이는 열흘 전 18만 2,700원보다 0.1%가 올랐습니다. 한때 산지 쌀값이 17만 4천 원까지 떨어지면서 정부는 매입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3% 이상 감소한 가운데 전북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전체 쌀 생산량은 358만 5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11만 7천 톤, 3.2% 줄었습니다. 올해 도내 쌀 생산량은 54만 4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6.4%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이는 9월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등숫기에 벼 나달이 제대로 들어차지 못했고 병충해 피해도 컸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도내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비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0.1% 올라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전세 가격은 0.09% 올라 전국에서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매값과 전세값 상승은 공급 물량 부족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익산 지역 농촌 빈집을 철거하고 정비하기 위한 관련 조례가 마련됐습니다. 조규대 의원이 발의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개정안이 익산시의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이 조례는 빈집 철거와 개축, 수리 등의 조치 명령과 함께 새롭게 이행 강제금 기준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죄부를 줘 전북자치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를 내 기소유예나 벌금형 통보를 받은 공무원 8명과 모욕이나 폭행 등의 사건으로 공석권 없음 통보를 받은 8명도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과 품위 손상 행위 여부 조사를 거치지 않고 내부 종결했습니다. 또 자격증 소지자는 그와 관련된 업무를 해야 가산점을 받는데 군산시는 자격증 소지자 72명에게 일괄적으로 가산점을 줘 근무성적 평가 공정성이 훼손됐습니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관련자 15명에 대해 훈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군산 비응항에 70억 원을 들여 저반시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낚싯배가 공공 저반시설을 자신의 정박지처럼 사용하거나 수천만 원에 사고 팔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불법 매매는 수년째 공공연히 이어지고 있고 어민들은 구석으로 내쫓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75억 원을 들여 공사를 끝낸 비응항 저반시설. 양옆으로 낚시배들이 일렬로 정박해 있고 배가 없는 빈자리는 바다 위에 부표만 둥둥 떠 있습니다. 부표는 육지의 고정닷줄과 연결돼 다른 배가 쉽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일부 낚시배가 이른바 알박기, 이렇게 자신의 자리라고 표시를 해둔 겁니다. 목 좋은 자리는 선점만 하면 수천만 원에 사고 파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정박지의 알박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수년 전 저반시설을 만들 당시 어민들이 알박기를 했다가 낚시배에 수백만 원을 받고 팔기 시작한 게 지금에 이른 겁니다. 맨 처음에는 어민과 낚시배의 거래였었다. 그 다음에 또 낚시배 오고 거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상승했다. 맨 처음에는 좀 쌌고 지금은 상승했다. 그러면 지금 가격은 얼마나? 2천만 원씩 주고라도 그 배자리를 산다.
낚시객이 급증하면서 목 좋은 자리는 낚시배가 차지하고 어민들은 구석으로 내쫓기는 형편이 됐습니다. 예, 좀 중대 있는 쪽으로 다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 그리고 이제 정 가운데는 좀 낚시배들을 다 좀 차지하고 있죠. 공공 저반 시설이 공공연하게 사유화되고 있지만 군산해수청은 실체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새 저반 시설은 고정닷줄 자진 철거를 요구한 후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새로 한 부장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정닷줄을 제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진 제거 요청 공문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저희가 고발이나 이런 것들을 다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선과 낚시배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 저반 시설. 수년째 정박지 분쟁이 뒷돈거래로 이어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올해 1,000만 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와 체납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는 오늘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 개인 33명과 법인 22명,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 6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개인과 법인 고액 상습 체납액은 각각 14억 4천만 원과 15억 6,300만 원 등 모두 30억 300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올해 고액 상습 체납자는 지난해 20명과 법인 17명, 13억 6천만 원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늘었습니다. 철도노조가 다음 달 5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철도노조는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정부와 철도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오는 28일까지 전국 주요 역 앞에서 지구별 야간 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철도노조는 정부의 인력 감축안에 반발하며 준법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올해 군산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실적이 현재 목표액의 85%를 달성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고향사랑 기부금은 2억 4,648만 원으로 목표액 2억 9천만 원의 85%를 달성했습니다. 기부금 가운데 10만 원 이상은 1,865건, 1억 9,296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답례품은 쌀이 374건으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기부금이 연말에 집중되는 만큼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천적을 이용해 해충을 방제하는 천적농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천적 증식실을 조성해 지난 3월부터 11헥타르에 대해 천적농법을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적농법은 해충인 응애류 발생 시기에 맞춰 방제 효과가 있는 천적인 뿌리 이리응애를 투입해 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농법입니다. 시는 천적농법이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농약과 약재 저항성 증가로 해충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 등 도내 서해안에 바지락 종자가 방류됐습니다. 전북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는 도내 어업인 소득 증대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군산과 부안 연안에 바지락 종자 50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방류된 종자의 크기는 0.5cm 이상으로 연구소에서 6개월간 키웠으며 전염병 검사를 마쳤습니다. 산란계 사육 밀도를 낮추는 방안이 유예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2025년 9월부터 산란계 한 마리당 0.05제곱미터에서 0.075제곱미터로 사육 밀도를 낮추는 방안을 시행하려 했지만 이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이 시간을 더 갖고 시행되는 것은 계란 수급과 가격 충격 최소화를 위한 겁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창과 부안 등 서해안 3개 지질공원이 전국 지질공원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해안 지질공원은 15개 항목 중 관계자 친절도, 탐방로 정비 상태, 방문 추천 의향 등 7개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창군에서 부안군까지 1,800여 제곱킬로미터에 걸친 3개 지질공원에는 선운산과 채석강, 솔섬 등
32개소의 지질 명소가 있습니다. 전북대학교가 유학생 유치를 위해 태국 란식대학교에 제1호 JBNU 국제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센터는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유학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글로컬 대학 상공사업에 선정된 전북대는 앞으로 다른 해외 주요 대학에도 국제센터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21일 새벽 2시 20분쯤 전주시 효자동의 한 음식점 창고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건물과 식자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4,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와 업주 등을 상대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도내 기혼 여성의 10%는 경력 단절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기혼 여성 가운데 경력 단절 여성은 2만 5천 명 정도로 전체 기혼 여성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 대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력 단절 여성은 결혼과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말합니다. 군산시가 어린이집과 병원 등 우수 집단급식소 9곳을 선정했습니다. 군산시는 어린이집 5곳과 병원 3곳, 사회복지시설 1곳 등 모두 9곳을 우수 집단급식소로 선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선정된 업소들은 앞으로 3년 동안 식중독 예방 물품 등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됩니다. 시는 우수 집단급식소의 사례를 공유해 전체 급식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입니다. 오늘 군산대에서 제4회 죽봉 고용집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고용집 선생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고용집 선생의 죽봉집은 한시와 수필, 편지글, 기행문, 임금께 올리는 상소문 등이 모두 수록돼 있고 문학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최고 문장가로 알려진 고용집 선생은 군산 임피 죽봉마을 출신으로 죽봉 고용집 선생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시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276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은 일반형 일자리 86명과 복지 일자리 146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10명 등입니다. 신청 자격은 군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입니다. 익산 문화유산 야행이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에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익산 문화유산 야행은 왕곡리 유적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피너클 어워드는 축제 올림픽으로 불리며 국내 대표 축제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대회로 익산시는 3년 연속 수상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익산시의 소셜네트워크 활용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오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회 올해의 SNS에서 익산시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부문에서 최우수상 2개를 거머쥐었습니다. 전문위원들은 시대에 맞는 감각적인 콘텐츠와 소통 중심 운영을 통해 SNS 계정의 성장을 이뤘고 시민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익산시는 블로그부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공식 SNS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평화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위원들과 적십자 봉사회원 30여 명은 취약계층 70가구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김장김치를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습니다. 군산시 대야면에 소재한 원조 중화반점이 사랑의 짜장면 나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원조 중화반점은 10월부터 총 3회에 걸쳐 관내 어르신 200여 명을 초대해 따뜻한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기온은 2도에서 출발해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최고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